초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tu이기. 안녕하세요, 초짱입니다. 오늘은 미국 부동산 열풍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 제목을 갖고 왔는데요. 한번 타이틀부터 보고 들어갈게요. 자, 타이틀이 미국에 부동산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과거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부동산 가격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을 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미국 주택 가격 지수 그래프인데요. 여기가 2007년이거든요. 2007년부터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금융위기, 이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락을 했고, 그 다음부터 꾸준히 올랐는데 2020년이 여기에요. 여기서 이렇게 오르다가 이 각도는 완만했죠. 어쨌든 많이 오르긴 했으니까 여기랑 각도는 비슷해요.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을까? 근데 왜 미국 주택 가격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뉴스들이 나왔나? 한번 볼게요. 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럼 이 뜻이 뭐냐면은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15년 만에 최고치다. 그런데 잠깐, 미국의 부동산이 올라서 2008년에 우리는 금융위기를 맞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미국 부동산이 왜 올랐는지, 그때랑 뭐가 다른지, 혹시 같으면 다시 2008년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지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잠깐 알아볼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9.11 테러, 이게 2001년인가 제가 기억에 그렇거든요. IT 버블 붕괴. 이거는 어떠한 회사든지 IT 회사라고 타이틀을 달고 상장을 하게 되면 무조건 주가는 뻥튀기가 됐어요. 아무 실체도 없는데 나는 IT 쪽의 회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장을 해버린 거죠. 상장을 해놓고 나서 보니 실체는 없는 이런 페이퍼 컴퍼니들도 많았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손실을 봤었어요. 그게 이제 IT 버블 붕괴라고 하는 거고요. 아프간이나 이라크 전쟁을 했었죠, 2000년 초반에. 그러면서 미국이 경기가 악화되자 경기 부양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어요. 제 영상 중에 이제 뭐 국채금리 영상이 있죠. 이쪽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경제가 어렵다 보면 초저금리 정책을 핍니다. 초저금리 정책을 피면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경제를 밀어 올리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 초저금리 정책을 피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 부작용이 뭐였냐면, 금융위기는 대출회사라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겠죠.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년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대출을 늘렸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은행이라는 것은 이자는 높게 받고 자기가 줘야 될 이제 적금이자 이런 거는 낮게 주고, 요거를 예대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예대 마진.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적금 이자도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올리는 건 얘 먼저 올려요. 이자를 먼저 이만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줄 적금 이자를 조금만 올려요. 그래서 요 갭 차이를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건데, 은행들은 요걸로 많이 먹고 삽니다. 초저금리 정책이 나왔어요, 미국 정부에서. 그러면 이 예대 마진 자체가 이 갭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이자도 높게 받을 수 없고, 물론 줘야 될 적금 이자는 조금 주겠죠. 근데 이 갭 차이가 크지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대출 회사들, 대표적인 은행, 얘네들이 뭘 했냐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도 이걸 돈을 다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이 예대 마진이 적으니까 이거를 다다익선을 하자.
이 정책을 펼친 거죠. 예전에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는 돈 회수금이 안 되니까 안 빌려줬었는데 워낙 예대 마진이 적고 자기네 성장률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 누구나 다 빌려주게 된 거예요. 자, 그게 요 얘기고요. 그러면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 상승이 대출 금리보다 높아 거래량이 증가가 됐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 이자가 10억을 빌려서 건물을 하나 산다고 칠게요. 근데 10억에 대한 이자가 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연이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출을 10억을 받아서 20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집값이 1년 후에 11억이 돼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1년 후에 나는 얼마를 벌었을까요? 10억을 빌려서 이 집이 11억이 됐는데 그동안 나의 이자는 200만 원. 그럼 11억에서 200만 원을 뺀 차입금이 있겠죠? 그러면 10억 9,800만 원. 그렇죠? 근데 이 10억은 여기서 빌려온 거니까 줘야 될 거고. 그러면 내가 남는 거는 9,800만 원이 남는 거죠. 그러니 너도 나도 지금 요걸 하는 거죠. 신용도가 높건 낮건 다 여기로 다 뛰어드는 거죠. 지금 현재 주식의 동학개미 운동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다 보니 거래량이 증가가 됐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경제도 조금씩 살아날 것 같아. 그래서 2004년에 초저금리 정책을 종료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집을 샀는데 대출 이자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출 이자가 집값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 그러면 대출을 안 하겠죠. 그러면서 집을 안 사요. 수요가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은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가 됐냐면 이 거래되는 모기지론을 구매한 모기지론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걸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구매한 금융기관 대출금 회수 불능 사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도 나도 A라는 사람도 10억을 빌렸어요. B라는 사람도 10억을 빌렸어. 근데 B라는 사람들은 돈을 갚을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연 200만 원의 이자를 냈던 사람이 이자가 올라서 300만 원이 되고 400만 원이 돼도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연 200만 원일 때는 갚을 수 있었는데 이게 이자가 400만 원이 되니까 못 갚는 거예요. 그럼 얘는 돈을 못 갚는 이제 부실 채권이 되는 거죠. 부실 채권. 근데 금융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Z라는 은행이 있는데 Z라는 은행에서 A도 빌리고 B도 빌렸어요. 근데 이제 B는 돈을 잘 갚으니까 얘는 문제가 없는데 A가 못 갚아요. 그럼 Z라는 은행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채권을 팔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팔죠. 근데 얘도 거기서 손해를 보고 파는 거예요. 이게 10억짜리잖아요. 10억을 빌려줬는데 뭐 8억에 팔든 5억에 팔든 팔아요. 그럼 요거를 산 회사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는 10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A한테. 그래서 이 차익을 먹는 건데 Z은행에서 어쨌든 손해를 보고 이렇게 팔았는데 이 회사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8억에 사와서 이걸 다시 5억에 손해를 보고 팔아요. 왜? 이 채권은 끝까지 갖고 있으면 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3억을 손해를 보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 난 3억을 손해를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모든 은행들이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채권들이. 이 부실 채권이. 그래서 은행들은 돈을 10억을 빌려주고 받는 돈이 없거나 뭐 받아봐야 1, 2억 이렇게 받다 보니 은행들의 부실이 커진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예대 마진이 적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한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파산을 하고 AIG, HSBC 이런 금융기관이 구제 금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08년 금융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근데 지금도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네? 그때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지 봤더니 2008년 때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많이 빌렸는데 지금은 아니다. 실수요자의 주택 수요가 높으니까 이 사람들은 투기꾼이 아닌 거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현금 동원력 있는 실수요자의 주택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아. 그러니까 구매자의 신용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 K자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되게 더 못 살아지는 K자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미국도 같은 거죠. 이 잘 사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하고는 다른 거고요. 그게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어쨌든 도심에 사는 이유가 같은 돈을 주고서 여기는 1억 주고 살고 근데 지방으로 나가면은 이만한 집에 똑같이 1억 주고 산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근데 요렇게 산다는 이유는 뭐 회사가 가깝거나 이런 이유가 크겠죠. 자기 자식들의 뭐 학교가 가깝거나 그것 때문에 요만큼에 사는데 이제는 이 회사도 필요 없어. 재택근무도 온라인으로 다 돼. 학교도 원격근무로 다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굳이 여기서 1억 주고 나는 이런 집에 살지 않겠다. 좀 더 큰 집에 살겠다. 1억 주고 이만한 집에 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보다는 교외의 넓은 집으로 옮겨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돈을 버는 이 K자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원격 근무라든지 이런 원격 수업 이런 거는 굳이 도심에서 1억 주고 요 조그만 데서 살기보다는 외부로 큰 집에 가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런 수요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집값이 지금 상당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려는 금리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상승할 수도 있다 요거예요. 10억짜리 집을 사서 연 200만 원의 이자를 냈는데 이게 300이 되고 400이 되고 이자가 이렇게 되면서 부실 채권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 물가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물가 상승되는 이유는 저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채 채권 이쪽 동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 금리를 상승을 시켜서 시장에 돈을 다시 빨아들이면 돈이 없어지다 보면 물가는 다시 안정을 찾지 않겠나 이런 정책이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초저금리에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금리를 상승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이 되면 2008년도에는 이렇게 200이 300이 되고 300이 400이 되면서 부실 채권이 나타났던 요게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되게 이런 집값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어쨌든 미국에서 일어난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지만 이것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미국의 주택시장을 봐야 되는 거죠. 2008년하고 뭐가 다른지.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많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요. 2008년하고는 지금 이런 배경들을 보면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부동산 열풍 과거와는 다르다 이 기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세요.
잼잼.